안녕하세요, 도릴카시입니다. 지난 2월 8일부터 2월 10일까지 도쿄로의 2박 3일간의 식물 여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로지 식물 구경만을 위해 떠난 여행이었고 정말로 대만족하고 돌아왔어요. 공항에서도 식물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총 4군데의 식물 스팟을 구경하고 왔는데요. 영상은 총 4편으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도쿄에서 가장 큰 꽃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필두로 이번 여행의 주 목적이었던 도쿄 세계 난전, 그리고 도쿄의 식물원들까지 열심히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짧게 여러 편으로 나누어 올리면 저는 편하고 좋지만 여러분들이 감질나 하실 것 같아서 평소보다 영상 길이가 늘어나더라도 한 곳당 한 편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좋아요와 댓글은 채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도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녀온 식물 스팟은 도쿄에서 가장 큰 꽃시장 중 한 곳인 오자키 플라워파크예요. 일본에서 가장 큰 꽃시장은 오타 꽃시장인데 그곳은 주로 일본 각지로 나가는 식물들의 경매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식물을 구입할 수 있는 공간이 크지 않다고 하여 도쿄 식물 집사들이 실제로 많이 찾는 오자키 꽃시장을 다녀왔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진열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놀랐고요. 야외 식물과 실내 식물을 분리해 놓아서 정말 편하게 구경했어요. 특히 식물 가격들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저렴한 식물도 있었고 훨씬 비싼 식물도 있었어요. 그런 점들을 비교해 보면서 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영상의 흐름은 야외 식물을 먼저 살펴보고 실내 식물을 보고 마지막으로 원예용품들을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이 될 거예요. 혹시라도 일본 여행을 앞두고 계신데 이곳을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미샤쿠지 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저는 신주쿠역 주변에서 숙소를 잡고 머물렀는데요. 구글 지도에 오자키 플라워파크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세하게 가는 방법을 설명해 주니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야외 식물들은 진짜 밖에 진열을 해두었는데 2월 초인데도 벌써 봄꽃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날 온도가 영상 10도였는데 서울과 비교해보면 도쿄가 훨씬 포근한 날씨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원종 시클라멘들입니다. 평소에 보던 시클라멘들에 비해서 덜 풍성한 모습이긴 하지만 이런 자연미 때문인지 마니아층이 생각보다 두터워요. 잎의 무늬도 저마다 다르고 꽃의 색감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장 저렴한 원종 시클라멘은 780엔, 한화 7,800원입니다. 조금 더 가격대가 있었던 포트는 1000엔, 가장 비싼 원종 시클라멘은 3,580엔입니다. 지금 환율로 10배 곱한 가격이 한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라늄,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조날틱 제라늄들이 있었어요. 가격은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것은 578엔, 5,700원 정도 하고요. 품종 이름도 다 적혀 있는데 일본어를 몰라서 품종은 알려드릴 수 없네요. 엑스칼리버를 닮은 이 품종은 7,800원 정도 했습니다. 홍천 정원에도 키우는 아르메니아 너도부츠입니다. 298엔인데 우리나라도 4,900원, 9,900원 이렇게 가격 책정을 하잖아요. 똑같이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보라색 너도부츠만 보였는데 여기는 완전 핑크색 꽃을 피워주었습니다. 너무 예뻤어요. 앵초라고도 불리는 프리뮬라입니다. 진짜 다양한 색상과 모양을 가진 프리뮬라들이 있었어요. 사실 프리뮬라에는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생긴 프리뮬라라면 종류별로 한번 키워보고 싶었어요. 가격은 보통 5,000원 정도 했는데 핑크색의 핏줄이 가득 찬 품종도 있고 노랑 장미 같은 품종도 있어요. 파스텔 색상을 뛰어넘어 비비드한 색감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이 색깔을 카메라가 잘 담아내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발레리나 프리뮬라는 한국에서도 판매되는데 아직 소개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가격이 많이 비싼 편인데요. 이곳에서는 10,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네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프리뮬라 중에 가장 화려하고 예뻤습니다. 라넌큘러스입니다. 이름표와 키우는 방법 등이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일반적인 라넌큘러스는 우리나라의 것들과 큰 차이는 없었는데요. 이것들은 좀 탐이 났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있을 법한데 제 기억상에는 못 본 것 같거든요. 흰 바탕색에 핑크색이 그라데이션으로 나타나는데 완전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가격도 4,000원 정도로 착했어요. 올 봄에 한국 꽃시장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클레마티스들입니다. 품종 자체는 한국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여기는 품종은 많지 않지만 가격이 메리트가 있었어요. 작은 포트면은 7,800원 정도 하네요. 한국은 같은 크기의 묘목이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신품종의 경우 12,000원에서 16,000원 정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고요.
덩치가 좀 있는 묵은둥이들 같은 경우도 22,000원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조금 더 저렴했습니다. 저는 겹 클레마티스를 좋아하는데 주로 홑꽃 클레마티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본은 장미 육종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미 묘목 같은 경우도 35,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미 식재하는 방법도 자세하게 적어놓은 걸로 추측해요. 데이비드 오스틴 영국 장미가 여기도 있습니다. 가격은 56,000원 정도로 한국과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품종이면서 현재 키우고 있는 더 제네러스 가드너가 있었는데 엄청 반가웠습니다. 도쿄는 겨울에도 엄청 춥지 않은지 올리브나무 화분을 내놓고 키우는 집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대왕 올리브나무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랫 목대도 굉장히 굵죠. 가격은 후덜덜합니다. 700만원이에요. 물론 그보다 조금 더 작은 덩치의 경우 150만원 정도였습니다. 홍천이나 진천에서 노지 활동이 된다면 이 정도 크기 한 그루 정도는 벌써 샀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120cm 정도 묘목의 경우 20만원입니다. 한국보다 살짝 비싼 느낌이죠. 이제 슬슬 매화가 필 시즌인데 한국보다 살짝 먼저 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백매와 홍매 분재가 있었는데 가격이 대박입니다. 25,000원이에요. 수영이 완벽하게 완성된 분재는 아니지만 소재목으로서는 정말 좋은 나무들이었어요. 한국이었다면 바로 하나씩 사왔을 것 같습니다. 30% 할인 중이었는데 25,000원이 할인되는 가격인지 정말 궁금했는데 차마 물어보지 못했어요. 여기서도 트리안은 국민 식물인가봐요. 작은 포트가 3,000원 정도 하네요. 옆에는 무늬 트리안도 있는데요. 이거는 한국에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가격에서 조금 차이가 있네요. 우리나라는 인터넷에서 8,000원 정도 하는데 여기는 반값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 무늬 트리안도 가격이 내려갈 거예요. 마렌고 아이비입니다. 실제로 도쿄 도심에서 벽을 타고 자라는 아이비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마렌고 아이비도 많이 키우더라고요. 가격은 3,500원 정도 합니다.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온화한 날씨인가봐요. 딸기 모종도 팔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딸기 모종 자체는 쉽게 볼 수 있는데 짠! 하얀 딸기 모종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가 힘든데 여기는 벌써 베란다 텃밭에서 하얀 딸기를 키울 수 있나 봅니다. 아직 보급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가격은 좀 비싸죠. 7,800원입니다. 원종 튤립도 있습니다. 원종 튤립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개량되기 전에 튤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튤립은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구근을 크게 키우기 힘들어서 매년 새로운 구근을 사서 심어야 하는데 원종 튤립은 그래도 구근 비대를 잘하는 편이거든요. 작고 귀여운 꽃을 피워서 매력적입니다. 품종에 따라 가격은 차이가 있었어요. 5,800원이랑 6,800원입니다. 해가 생각보다 일찍 져서 야외 식물은 이 정도 구경을 해보고요. 실내 식물을 구경하러 들어가 볼게요. 1층은 식품 매장이고 2층이 실내 식물과 원예용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2층은 실내 식물, 열대 관엽, 행잉 식물 이런 식으로 생육 환경에 따라 섹션을 나누어 두었어요. 신기한 점은 마트 건물처럼 생긴 곳이라 자연광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 텐데 식물의 상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식물 성장 등이 효과가 좋거나 회전율이 좋아서 새로운 식물로 자주 바뀌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군자란도 우리나라보다 살짝 일찍 개화하고 있었는데요. 엄청 비쌌어요. 특별히 품종명이 있는 개체가 아닌 일반적인 군자란인데 32,000원 정도 합니다. 진짜 키워보고 싶은 나무고사리예요. 이 정도 사이즈는 우리나라의 식물원에서만 볼 수 있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가격은 물론 비쌌습니다. 350만원 정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이즈를 판매하는 곳을 보지 못해서 가격 비교하기가 어렵네요. 수채화 고무나무를 거의 고문 수준으로 수영을 잡아 놓았습니다. 가격은 3만원 정도예요. 고무나무는 곁순, 그러니까 곁까지 내기가 쉽지 않은데 목대 중간중간 새순이 많아서 신기했습니다. 아마도 호르몬 약품으로 새순을 틔운 게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프랑스 고무나무입니다. 잎의 크기가 앙증맞은 고무나무 품종 중 하나인데요. 이 정도 큰 사이즈가 20만원입니다. 이 식물은 여인초예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내에서 여인초를 키우시는데 이 여인초는 생각보다 엄청 크게 자랍니다. 물론 식물원에서는 더 크게 자라지만 화분에서 키우는 개체 중에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덩치가 컸어요. 이곳에서도 신비디움이 한창인가 봅니다.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살짝 저렴한 39,000원이에요. 아직 꽃이 질 때가 아닌데 벌써 40%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품종마다 가격이 달랐는데 알아보기 쉽게 40% 할인이 적용된 가격을 다 적어놨어요. 한 칸 넘어가면 열대식물과 행잉식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정말 마음에 드는 식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쪽 벽면을 열대 식물을 이용해 꾸며두었는데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희귀식물이라 불리는 식물들이 주로 식재가 되어 있는데 부직포를 벽에 붙이고 칼집을 내어 흙을 넣고 식물을 심어두었어요. 특히 이 공간은 여행을 함께한 돼지 아빠님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혹시 몰라요? 진천 온실 한켠이 이런 모습으로 변할 수도요. 시즈베리아나 고무나무는 우리나라가 훨씬 빨리 보급화에 성공한 것 같아요. 4,000원까지 가격이 내려갔는데 일본은 아직 16,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들고 고민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다가가서 귓속말로 한국은 4,000원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몬스테라 유묘도 한국보다 비쌉니다. 우리나라는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하는데 여기는 2배 정도 비싸네요. 얼마 전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천사의 눈물은 완벽하게 가격이 똑같았어요. 저는 4,000원을 줬는데 여기도 4,000원입니다. 무늬점란도 일본에서 국민식물로 통하나봐요. 한 포트에 3,980원입니다. 이분들도 400엔보다는 398엔이라고 할 때 더 구매욕이 올라가나봐요. 요즘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박쥐란들입니다. 완성작은 어떻게 수태를 저렇게 예쁘고 동그랗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뻤어요. 물론 완성작들은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싸지 않은 가격인데 원종 박쥐란들의 경우 국내에서도 비싸게 판매되는 걸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 가격인 것 같아요. 옆에 작은 유묘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매장 한켠에는 다양한 종류의 난들이 전시되고 있었는데요. 도쿄 세계난전 홍보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을 방문한 다음 날 도쿄 난전을 방문했는데 이곳을 보고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다음 영상이 도쿄 난전인데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큘라타가 있었는데 판매 상품이 아니었는지 가격표는 따로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마큘라타 중에 가장 잘 키운 개체였습니다. 상한 잎 하나 없이 모든 잎에 광택이 돌고 수영도 굉장히 잘 잡아두었어요. 집에 키우고 있는 마큘라타에 조금 더 관심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보스턴 고사리입니다. 일본 꽃시장에서 제가 신기한 점을 찾았는데 이 대품의 경우 14만원, 결코 저렴한 가격이 아니죠. 작은 포트묘의 경우 4,000원이었습니다. 대품과 모종의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아디안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대품의 아디안텀은 거의 7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인데 그보다 작은 화분에 심긴 개체의 경우 14,000원이었어요. 앞서 포트묘 하나에 4,000원이었던 무늬점란 대품도 8만원입니다. 대주까지 키워내는 그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대가를 확실하게 쳐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양한 바이올렛 품종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렴한 것은 6,800원도 하고 조금 비싼 것들은 3만원도 하더라고요. 가격은 한국과 비슷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품종 자체는 우리나라가 더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석란들도 다양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름표를 살펴보니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것들과 거의 비슷한 품종들이었어요. 가격은 일본이 조금 더 저렴했습니다. 25,000원 정도 했는데 품종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모두 동일했어요. 보석란의 사촌 정도로 볼 수 있는 해마리아도 있었는데 여기가 훨씬 비쌌습니다. 우리나라보다 3배 정도 더 비싼 것 같아요. 이제 원예자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을 붙여 키울 수 있는 부작 재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큰 굴비판 하나에 15,000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옆에는 나무를 가공해 만든 부작판이 있었는데 가격은 45,000원으로 부담은 됐지만 진짜 사오고 싶었어요. 바람이 잘 통하고 뿌리들이 잘 지나다니라고 구멍도 뚫어 놓았습니다. 나무거리 화분이 정말 저렴했어요. 착색란을 여기다 키우면 정말 좋은데 가격이 부담돼서 구입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 정도 가격이라면 다 나무거리 화분으로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캐리어에 넣어가기엔 덩치가 커서 포기했어요. 옆에는 해고 지지대가 있었는데 가격은 조금 높은 편이었지만 워낙 해고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욕심이 났습니다. 여기다가 소형 난초들을 쫙 붙여서 키우면 정말 좋을 것 같죠? 굵은 수태봉도 있습니다. 가격은 길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7,000원에서 12,000원까지 합니다. 가장 긴 120cm짜리 수태봉은 사용할 만한 것 같아요. 저 안에 수태를 채워 넣으면 덩굴 식물의 뿌리들이 저 안을 파고들면서 자라요. 흙과 비료 코너는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다양한 식물들을 위한 배합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국, 관엽식물, 다육식물, 난초, 분재 등등 각 식물의 생육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비료도 제형에 따라, 식물에 따라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었습니다.
특히 수국의 색깔을 바꿔주는 약품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것도 괜히 들고 가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눈물을 머금고 포기했습니다. 원예용 철사도 강도, 색깔, 용량에 따라 정말 다양했어요. 특히 30m짜리 원예용 철사가 가장 탐났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예쁘고 아기자기한 화분들이 많을 것을 상상하고 이곳에 왔는데 생각보다 예쁜 화분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토분도 이태리 화분 딱 한 회사 거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토분의 경우 한국과 비슷한 가격인데 큰 토분은 일본이 더 쌌습니다. 지름 25cm짜리는 9,000원, 지름 40cm짜리 특대형의 경우 16만원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롱슬립 분이잖아요. 엄청 싸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네가 만들어서 그렇겠죠. 가격보다는 화분 크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이즈까지밖에 안 팔거든요. 당연히 일본에도 이게 가장 큰 사이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큰 것들이 있어요. 오른쪽이 제가 사용하는 것 중 가장 큰 사이즈인데 왼쪽에 거의 3배 용량에 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격도 3만원으로 크기 대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일본 식물집사들한테도 인기가 좋은가 봐요. 쇼핑하던 일본 식집사의 카트를 슬쩍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원예 관련 도서만 모아놓은 곳도 있었어요. 물론 중간중간 강아지 키우기에 대한 책이나 요리 서적이 한두 권씩 들어있긴 한데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식물책이 있었습니다. 자, 일본 식물여행 1탄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멘트가 나오는 이 지점까지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어질 영상들도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